여러분 반갑습니다. 계명대학교의 김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이 강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자,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떤 영화를 소재로 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노트북이라는 영화, 자, 그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지난해에 가졌죠. 올해도 같은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어떤 존재인가? 가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이 가족이란 거에 대해서는 설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가족을 모르겠습니까? 누구나가 가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라는 제도, 결혼이라는 제도, 자, 이런 제도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출산이라는 과정은 반드시 가족과 결혼을 100%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 아시겠지만은 출산의 과정은 또 다른 별개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 전통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가족이라는 제도, 가족 제도라는 게 전제가 된다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타당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영상에서는 20대의 학생들과 함께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자, 이런 가족에 대한 생각에 더해서 20대들이 바라보는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 자, 나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 자, 지금까지 태어나서 20년을 살아오면서 20대 초반을 넘기면서 내가 느꼈던 가족은 어떤 존재였는가, 자, 나는 가족 속에서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이야기 있죠. 아마 일상적인 이야기, 평소에 느껴본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오히려 솔직한 내면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20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자, 물론 그 20대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든 20대를 대변한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의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힌트로 삼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서 가족, 그리고 또 현대 사회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와 같은 모든 생활의 변화를 가져다 준, 자, 이런 상황 속에서의 가족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 중심으로 그냥 이론적인 아는 이야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정의를 내려본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아마 결혼과 출산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외에도 우리는 입양을 통해서도 가족을 구성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꼭 혈연과 핏줄이 아닌 관계에서도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금 확대된 의미에서의 가족은 그런 쪽으로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여서 사는 곳,
그러한 구조, 이런 걸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자, 뭐 특별하게 가족이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꼭 내려야 하는가? 자, 가족이란 무엇이다 라고 절대적 의미의 정의가 있는 것인가? 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부와 그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주거를 함께 하면서 경제적인 협력을 해나가는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가족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 학자가 있는 반면에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가족은 이런 겁니다. 자, 혼인이나 혈연 또는 입양에 의해서 결합된 구조, 그러면서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는 그런 구조. 자, 그리고 또 거기 더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공통된 하나의 문화를 형성을 하고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개념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혼인과 혈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녀가 출산하게 되면 바로 혈연 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요즘은 입양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입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가족을 구성하는 하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많이 인용되는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를 살펴본다면은, 자, 결혼과 출생, 결혼과 출생한 자녀로 구성된다. 일단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뭡니까? 자녀들로 구성이 된다. 자, 친척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다. 자, 지금까지 전통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한다면은 이성 간의 결혼을 무의식 중에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오고 있죠. 자, 이성 간의 결혼을 결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제 조금 성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고 성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정립이 되면서 동성 결혼도 인정하는 그런 국가들, 한 국가 내에서 그런 지역들, 주들 또 있게 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출생할 수 있는 자녀라는 개념은 또 배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뭐 두 사람이 희망한다면은 입양을 통한 자녀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까지 확대가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일단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전통적인 개념에서 일단 먼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족 간에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관점에서 유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또 가족으로서 동시에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지게 되는 공통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될, 자, 그런 부분까지도 가족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또 이렇게 이제 형태적으로만 외견상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가족이다, 이렇게는 이제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형성한다는 그 표면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러이러하게 구성된 것을 가족이라고 한다. 그냥 사전적인 개념에서, 그냥 비상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그렇게 가족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죠. 가족 서로 간에 애정, 그 다음에 존경, 배려, 화해, 자, 이런 분위기가 그 가족의 지속력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정과 존경 등 다양한 심리적 정감, 이런 것들로 결합이 되어야 한다. 자, 이런 걸로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이야기냐? 자, 이것이 가족이라는 것이 구성하는 자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유지해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연사에 이를 때까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가족은 어떤 형태로 이제 가족이 기능을 해야 되는가? 자, 이거 이제 앞에서 이야기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 다음에 이 가족이 온전하게 정말 가정이라는 하나의 온전한 개념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 이 가족이 수행해야 될 기능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마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거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가정이라는 개념이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형태는 구성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족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 이 애정과 사랑 이것이 배제가 된 상황에서는 가족이긴 하지만 그다지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가족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안정감입니다. 안정된 분위기. 자,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적 요소가 늘 자주 내재한다면 그것도 이제 가족이 유지가 되는 데에 굉장한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라는 어떤 공통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 없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가족이구나 라는 어떤 공통된 의식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게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족을 지탱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동료감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는 가족이다, 나는 누구의 자녀다, 나는 누구의 부모다, 나는 누구의 누구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자, 흔히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양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가족이니까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게 되고 가족이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라는 전제, 가족이니까 이해할 것이라는 전제. 자, 이런 것이 꼭 타인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물론 다른 사람, 나 이외에 내 주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인관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중요한 변수가 가족이라는 사이에서는 그것이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변수는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 자, 사회생활 속에서, 사회에서, 그러니까 가족을 제외한 사회, 대인관계 속에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은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지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에게는 정말 한없이 친절하고 남들에게는 정말 좋은 인상으로 비춰지는 사람인데 가족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성인군자이고 밖에 나가면은 모든 걸 이해하고 배려하고 정말 속 넓은 사람이라는 타이틀,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지만 집에 들어오면 안 그렇다. 자, 가족에게는 그렇지 않다. 자, 이런 경우는 물론 그럴 수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자,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한다는 것은 대인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그런 환경 속에서 더 따뜻하고 더 포용력 있고 더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하거나 이런 과정, 이런 환경 속에서의 가족끼리의 관계가 형성이 된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의 사회화가 진행된 자, 그런 사람일수록 밖에 나가서도 사회적으로 더 안정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사회화. 좀 전에 말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사회화. 자, 이건 아마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우리 그 학생들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 사회화를 경험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맞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형제와의 관계, 여기서 첫 번째로 사회화 과정을 느끼게 되고, 누가 의식하면서 가르쳐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그 관계를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밖으로 나가면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은 바로 놀이방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대인관계를 처음으로 맺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그런 애들한테 뭐 대인관계라는 말 자체가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과 저런 일, 해서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내가 손해본 일과 내가 남에게 이익을 준 일, 이런 거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복 활동 속에서 자기만의 평가 기준이 마련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이런 중요한 사회화 과정,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하나의 조직을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유지해 나가는데 중요한 게 바로 권리와 의무가 되는 겁니다. 적절한 통제와 그 다음에 통제에 따른 통제를 하면서 스스로도 통제를 하지만 외부적으로 통제를 받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다른 데 통제를 하기도 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깨달아가는 그런 중요한 곳이 바로 가정이다. 자, 이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강의 주제라고 하기도 힘든 누구나가 알고 있는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지만 있지만이 아니라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한다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가족이라는 것, 결혼과 그 다음에 혈연, 그 다음에 입양, 자, 이런 형태로 등등입니다. 꼭 결혼과 혈연과 입양만은 아닙니다. 현대 가족의 개념은 더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과 혈연과 그 다음에 입양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거나 전통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가족이라는 것은 이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자, 가족, 결혼과 혈연과 입양과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비중을 아무래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가장 전통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걸 먼저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이 가족이라는 개념도 조금씩 의미가 추가되어가는 새로운 의미가 가정 속에 들어오는 가족 속에 들어오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그 굉장히 복합적인 사회적인 또 구조적인 그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고 또 앞으로도 언젠가는 또 다른 변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느 누구도 예상치 지금의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했던 이런 변수가 등장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10년 뒤가 됐든 100년 뒤가 되었든 우리 사회적 문화적인 형태를 흔들어 놓을 정도의 그런 또 다른 변수가 생기게 되면은 자동으로 또 우리가 또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금의 변화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변화라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가장 큰 변화, 두드러지는 변화, 여러분들도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그런 변화들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율의 저하입니다. 자, 결혼 비율이 왜 감소했느냐?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느냐? 결혼 제도의 모순점 때문이냐? 아니면은 그 결혼 제도의 모순점에 버금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망설이거나 결혼을 뒤로 미루거나 하는 요인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봐야 되겠죠. 단순히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줄어들었냐 하는 겁니다. 줄어들게 된 변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딱 하나 꼬집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이 줄었다라고는 말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이제 어떤 성차별적인 그런 이유에서도 있겠고, 가장 복합적인 건 아마 이 결혼율이 떨어지면서 이혼율이 증가하게 되는 데는 사회 구조적 요인이 더 클 것이다. 물론 그 경제적인 요인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런 이유 때문에 한 가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율이 줄었다라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고 결혼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겠고, 자, 어쨌든 우리가 그 원인까지 분석하기에는 저 역시 가족 전문가고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체감하고 있는 분위기로서는 결혼율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점,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혼율도 엄청나게 늘었다는 점. 자, 그렇게 되니까 출산율도 동시에 저하가 됩니다.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요즘 비혼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하거나 늦게 출산하거나, 자, 이런 것들이 아마 가족의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낸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자, 좀 넓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이 생명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출산 그 과정 자체는 결혼일 필요도 없지만 반드시 가족이어야 될 필요도 없지요.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또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결혼을 예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할 수도 없지만 그런 것도 아니지만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 유지가 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자, 가족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게 결혼과 출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저하되는 분기점을, 터닝 포인트를 돌아섰다. 인구 증가가 감소폭으로 돌아섰다고 들었는데, 자, 이런 형태가 지속되게 되면은 지금처럼 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사회 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것이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은 가정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다음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략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급격한 고령화, 그 다음에 젊은 층이 사라진다는 점, 사회 경제적으로 노동 인구가 없어진다는 점, 사회 성장의 선두에 위치해 서야 될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점. 자, 이런 점은 어느 세계 모든 국가들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어쨌거나 복합적인 구조적, 사회적,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결혼율 저하, 이혼율 상승, 그 다음에 출산율 저하, 이런 것들이 가족의 개념, 가족의 구조를 큰 축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과는 조금 거리를 생기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가 과거 전통적인 개념에서 가족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한 가구에 살아간다는 게 전통적인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같은 가족이긴 하지만 사회적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서 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가 일반 가정을 이루는 가구의 통계보다 넘어섰다는, 1인 가구가 전통적인 가구의 개념보다 수가 더 많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죠. 자, 이런 것도 가족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 젊은 층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로 대학생 이후, 대학생이 되면서 과거에는 뭐 자취라든지 아니면은 기숙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는 이제 1인 가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떨어져 살게 되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 취업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 독립심이 생기면서
요즘 특징이 그겁니다. 한 집에서 살지 않는, 결혼과 상관없죠. 결혼과 상관없이,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자기의 가구를 가지는 게 보통이지만은, 결혼과 상관없이 대학생이 되면서 그때를 기준으로, 아니면은 20대에 취업해서 경제적 독립심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건 아니지만 전통적 개념에서의 가족과는 또 다른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족 구조에 많은 변화를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그냥 큰 추세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변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두 달만 있으면 만 2년이 되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것들도 대단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 요소가 코로나라는 변수가 등장을 하면서 어떤 실업, 자, 실업이라는 거는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가장의 실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정의 주 수입을 담당했던 사람의 실업은 가정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를 분수령에 서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본인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본인의 실력과도 상관이 없었고, 사회적인 구조가, 사회적인 요인이 많은 실업자를 양산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엄청나게 많은 가정의 위협을 던져준 그런 질병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 자, 이 경제적인 불안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만으로, 서로에 대한 배려심만으로, 자, 이런 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다라고 쉽게 우리가 폄훼합니다. 자,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죠. 최소한의 경제적인 안정감, 경제적인 토대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 사람 관계, 특히 가족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 요즘은 현대사회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양극화 문제도 생깁니다. 양극화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불평등이라든지 성차별이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의 문제,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혼 문제, 그리고 또 비혼 문제,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자, 그전에도 저출산 고령화도 있었고, 이혼도 있었고, 비혼도 있었고, 가정폭력도 있었지만, 지금의 코로나는 이걸 더 극심하게 만들었죠. 경제적인 불안정이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정한 요소들, 가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요소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있었을 법한 그런 변수들, 자, 그런 변수들이 언제나 상존하지만 코로나가 마치 예를 들어서 속담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듯한 그런 형태로 코로나가 그런 불안 요소를 더 자극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통적인 개념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거기에 가족이 수행해야 될 기능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점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요즘 현대 사회에 들어서 가족의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것을 코로나와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가족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안게 준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 자, 이젠 이런 문제를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족을 정의 내릴 때 꼭 반드시 결혼과 혈연 관계, 그 다음 입양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패밀리라는 단어는 지금 확대된 개념으로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가족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혼과 출산을 만약에 배제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리고 이 가장 비중 높은 거죠. 가족이라는 형태를 구성하는 데에 가장 큰 비중, 축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결혼과 출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혼율이 떨어지고 이혼율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저출산이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의 가족의 개념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 앞으로의 가족의 개념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 그때 가서도, 미래에 가서도 앞에서 말했던 여러 학자들이 정의 내렸던 그런 가족에 대한 정의가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해서 저출산과 저결혼과 결혼율 하락과 그다음에 이혼율 상승과 이런 부분이 지속되었을 때의 가족의 개념이 여전히 아니면 바뀔 것인가라는 거죠. 유지가 될 것인가 바뀔 것인가. 이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가면은 어떤 거를 우리가 가족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저도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기본적인 상식,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 현상들, 우리가 실제 겪고 있는 아니면 내가 겪었거나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 친척들이 겪었거나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겪었거나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근거로 해서 미래 가족의 형태는 어떤 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은 어렵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문제점과 해결점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이제 우리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했지만 복합적이고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전통적인 개념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가족.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가족을 형성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떤 식으로 가족과 서로 내가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그다음 도시 만족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게 되면은 물론 그 해결 과정에서는 국가에서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는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한 가장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지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고, 그 사회적인 복지,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족을 구성하는 데에,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만의 능력으로 가정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를 얘기할 시점은 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은 복합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결이 된다면은 결혼율 저하나 아니면은 이혼율 상승, 저출산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가족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국가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때 현재 가족의 개념, 가족의 형태는 안정적인 형태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부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자녀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또 과거부터 뭐 있었지만은 고부 갈등의 문제, 그 다음에 형제 간의 문제, 아무리 부모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상호 간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존재한다면은 그 가족도 이상적인 형태로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혼으로 인한 결손 가정에 대한 문제, 자,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적 부양의 문제, 그 다음에 편부모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은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족을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다음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무슨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 이론적인 이야기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 강의에서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해결책까지 제시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또 다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 가족이란 무엇인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생들도 지금까지 본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자,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저런 부분들이 있더라. 자, 나는 부모님의 이런 부분을 닮고 싶다. 난 부모님의 이런 부분 때문에 싫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가족을 이루고 있거나 지금 현재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세대의 결혼 가치관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부모님을 바라볼 때, 자, 부모님의 생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 결혼은 어떨 것인가, 나의 결혼은 어떠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짓는데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부모님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내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저렇게 살 거면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정말 이 집에 태어나기를 잘했다. 저런 모습 때문에라도 나는 결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처럼 살 것이다. 단적으로 이렇게 아주 단세포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변 친척들 마찬가지고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결혼한 사람들의 모습들. 자, 어떤 형태로 가느냐. 물론 그 사람만의 책임은 아니죠. 그 결혼 생활이 나쁘다고 해서 두 사람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그걸 보면서 겪고 느끼게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부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바라보는 생각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 간략하게 간추려서 뒤쪽에 한번 달아봤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가족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걸 가족이라고 한다.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들여와서 이런 걸 가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족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오면서 가족이란 개념이, 가족이라는 정의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 그 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사회 현상들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코로나 같은 것들이다. 자, 그럼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탓을 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나빠진 부분이 있고 더 좋아진 부분보다 더 나빠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문제다라는 점. 전통적인 개념에 봤을 때 가족이라는 것은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가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봤을 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결혼과 출산을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는가, 역시 국가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회를 배우는 가장 직접적이고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가정 환경, 자녀 교육의 직접적인 게 바로 집안에서의 자녀들 교육, 이런 부분이 그 사람의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가정교육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현대에 와서 더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